안녕하세요. 베트남 창업의 시작, 비엔남 클래스 셰프입니다. 최근 들어 창업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어려운 상황이고 타국으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다양한 업종 문의가 많지만 압도적 다수는 BBQ 관련 문의입니다. 최고 인기 업종이기도 하고 준비만 잘 한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은 보장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 비슷한 메뉴, 별다를 것 없는 밑반찬 등 잘 되는 매장의 아이템을 그대로 카피해서 오픈하시려는 분들, 절대로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창업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소한 꿀팁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마무리에 비엔남 클래스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재능 기부 이벤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권 분석 및 지역 설정은 스스로 정리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 임대 계약은 최대한 발품을 파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권을 정하시면 구석구석 거리를 돌아다니며 부동산 매물을 확인합니다. 비어있는 상가이거나 영업 중이지만 매장을 임대한다고 써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연락처 사진을 찍어 놓고 여러 곳의 부동산에 동일한 내용을 문의합니다.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지, 월세는 얼마인지 등등 각각의 부동산별 임대 금액과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신 후 가장 좋은 제안을 하거나 상세한 내역을 주는 곳 두세 곳을 선정하여 미팅을 진행하시고 매장 내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장을 발견하셨다면 매장 방문 시 구체적인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사진을 구석구석 잘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니 꼭 잊지 마시고 도면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임대 계약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메모하신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을 잘 정리해서 계약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집주인들 중 일부는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적인 사항들을 세입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시간을 좀 벌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약을 하는 것이겠죠. 집주인에게 내가 비자 문제로 한국을 좀 다녀와야 한다. 오늘 계약금을 걸고 일주일 후 본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등 집주인 측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한국에 다녀오기 전에 매장 전체 사이즈를 한번 실측할 수 있냐고 허락을 구해보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렌트 프리를 받는 것과 같으니 일주일 안에 인테리어 팀을 섭외하고 도면을 그리고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후 본 계약에서 추가로 렌트 프리를 받는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본 계약 시 좋은 집주인을 만난다면 한 달, 좀 깐깐한 집주인을 만난다면 10일에서 15일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렌트 프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일반 식당의 경우 인테리어 하는데 10일 이내면 충분한 경우가 많기에 집주인들도 렌트 프리를 넉넉하게 주지 않는 편입니다.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면 좀 더 여유롭게 타임라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후 법인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곧바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법인이 나오므로 법인을 미리 설립해야 한다는 소수의 사기꾼들에게 말리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유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법인 설립을 하실 경우 주소 이전을 하실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군에서 법인 설립을 한 후 7군으로 주소를 옮길 때 정말 재수 없으면 법인 설립 비용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불필요한 금액 지불하지 마시고 임대 계약과 동시에 법인 설립 서류를 접수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단언컨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동안 법인 설립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소방 허가와 위생 허가는 영업 준비가 완료되면 또는 영업 중 실사를 받아도 되는 사항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임대 계약을 완료하면 다음날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선정한 인테리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계약 다음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업체를 선정하시거나 임대 계약 자체를 조금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하시는 경우 최종 마감 시일을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시고 일정이 초과되는 만큼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공사 일정이 며칠 늦어졌다고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진상짓 혹은 소송 등의 정말 더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공사 일정을 확인하시고 타임라인을 정하신 후 넉넉하게 5일 정도 여유를 주겠다. 공사 기간을 5일 이상 지체할 경우 손실금을 협의해야 한다. 1일 1,000만 동의 지연금을 지불한다 등 특약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을 제시하면 날림 공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죠. 베트남 아이들 인건비 쌉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직원 모집 공고를 올리시고 면접을 오는 친구들 전부 다 뽑으세요. 오픈 일정은 한 달 후다. 대략 20일 이후부터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서빙 방법, 메뉴 숙지 등 오픈 전에 교육을 받고 나와 함께 준비를 시작하자. 이렇게 아이들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다른 매장들과 비슷한 급여를 책정을 하시고 보너스를 충분히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는 700만 동, 보너스 300만 동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근 수당, 지각 수당 등등 다양한 수당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합니다. 이 친구들이 100% 수당을 모두 받아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일단 면접을 보러 오게 만들고 면접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고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새로운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어필하고 모든 면접자들을 전부 출근을 하라고 하시면 그중 다수의 인원이 이미 걸러져 나갈 것입니다. 초반에 일하러 오는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으므로 출근하는 인원 중 잘 따라오는 인원들을 선별해서 3일 정도 3, 4시간씩 세팅 방법, 청소 방법,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시켜보고 일찍 퇴근을 시킵니다. 퇴근은 일찍 시켜주지만 일당 혹은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픈 전이니까 편하게 배우면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출근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후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원들은 일한 날만큼의 일당을 챙겨주고 미안하지만 우리 매장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면 됩니다. 주방 직원의 경우 오픈 일정에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생기니 면접 후 30일 오픈이지만 20일부터 급여를 책정해 주겠다. 25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 등등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붙잡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방 직원들은 수당보다는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아직 너의 실력을 확인할 수 없으니 첫 달은 수습 기간으로 하자. 만족할 만한 실력을 갖추었다면 수습 기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다 등등 네가 일만 잘한다면 충분한 급여를 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픈 당일 출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최초 오픈 시 적어도 1.5배수 많게는 3배수 정도의 인원을 뽑으시고 잘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가장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남았죠. 임대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간 동안 사장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픈과 동시에 매장에 손님을 받으시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수 사항이겠죠. 당연히 임대 계약 이전에 메뉴 선정부터 로고 제작 등의 기본적인 부분은 완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는 당연히 만드셔야 하고요. 구글에 대한 공부도 좀 하셔야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에 계정을 만들고 내 매장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7, 8명을 미리 섭외하여 홍보 영상을 만들고 오픈 전, 오픈 당일, 오픈 다음 날 등 오픈 초반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틱톡 홍보의 경우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라도 영상이 떡상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한 후 초반에 지속적으로 화력을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구글, 페이스북을 통해 매일매일 내 매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올려가며 팔로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SNS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초반 빈 상가에서 시작하여 매장이 만들어져 가는 영상,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입주 청소를 하는 영상, 새로 맞춘 유니폼을 다 같이 입어보고 단체 사진을 찍는 영상, 함께 회식하는 영상, 오픈 전 회의하는 영상, 매장 관련 에피소드 등등 끼가 있는 직원들과 함께 우리 매장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초반 오픈 시 화력을 집중하시고 매장에 손님이 들어차기 시작한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차차 줄여나가시고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업체에 맡기면 전부 돈이 듭니다. 초반에는 업체의 힘을 빌리면 좋겠지만 결국 나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하실 수 없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마다 잘 만들어진 영상들의 구도와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하게 따라하다 보면 점차 실력이 늘어갈 것입니다. 맛과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음식의 멋들어진 데코레이션과 잘 만들어진 매장 인테리어는 찾아오는 고객이 알아서 매장을 홍보해주는 필수적인 제로 마케팅 수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방식을 모두 잘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가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여유를 갖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는 없앨 수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이고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 오신 사장님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닌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면 하나씩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비엔남 클래스에서 준비한 재능 기부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이 필요하신 세 분을 선정해서 베트남 법인 설립 비용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비엔남 클래스에서 베트남 현지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추가금 없이 현지 원가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두 분을 선정하여 기본 컨설팅 및 로고 디자인, 매장 도면, 매장 3D 디자인까지 한 번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감사하게도 선뜻 도움을 주신다고 하여 급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치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구독자분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관련 영상이 올라올 때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댓글로 신청 의사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의 자영업자들이 너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느낌입니다. 현명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엔남 클래스 셉셰프이었습니다.